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치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했었죠. 뭐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관측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지구의 공전 궤도를 그림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쪽으로 잡아봤더랬어요. 태양과 완전 반대쪽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는 밤 12시, 뭐 자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쪽에다가 잡아봤어요. 동쪽 하늘에 태양이 뜨게 해봤습니다. 동쪽의 태양이 여기는 새벽 6시가 될 것이야. 그지?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서해 바다 쪽으로 태양이 있게, 그럼 여기는 저녁 6시 이렇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저번 달에 공부하면서 달의 운동에 대해서도 공부를 시켰는데요. 달의 연계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여기가 이쪽에 있으면 상현, 여기 있으면 망 또는 보름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하얀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달의 위상 및 달의 관측 시간대에 대해서 정보를 좀 소개한다 했는데요. 사기였습니다. 음력 1일입니다. 태양과 같은 쪽에 있다 보니까 이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뜹니까? 라고 한다면 새벽 6시에 뜹니다. 뭐 태양과 함께 뜹니다. 그리고 태양과 함께 남중했다가 태양과 함께 지다 보니까 사귈 때는 본래 볼 수가 없습니다.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귈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귈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일식이 중요한 부분이었다 했죠. 음력 1일이었고요. 상현을 봤습니다. 음력 한 7, 8일께쯤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현달은 달 자체가 태양빛을 반사주다 보니까 오른쪽 반달의 위상으로 보입니다. 이 뒤쪽은 안 보이고요. 그래서 상현달은 우리가 볼 때 오른쪽 반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반구 반대면 반대로 보고 된다 했었죠. 그럼 얘는 언제 뜹니까 하네요. 뜬다의 개념이 뭡니까 하면 동쪽 하늘이 길게 뜬다예요. 우리나라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 했잖아요. 그죠? 동쪽 하늘에 뜨려고 하면 태양이 남쪽에 있을 때 동쪽 하늘을 상현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뜹니다. 다만 낮 12시에 떠봐야 본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녁 6시, 우리가 흔히 밤의 시간대를 보게 되는데요. 낮이면 뭐 제대로 볼 거 없으니까. 그러면 태양이 서쪽 하늘에 가 있는, 다시 말하면 태양이 서쪽으로 지고 있는 저녁 6시쯤이면 상현달이 남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현달의 남중이죠. 그럼 언제 집니까 하면 밤 12시가 되면 서쪽 하늘로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현달이 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상현달이 관측 가능 시간은 이 정도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둥근 보름달을 볼까요? 음력 15일입니다. 물론 음력 15일에 또 재미있는 볼식 현상도 볼 수 있겠죠. 태양은 완전 반대쪽에 있으니까 저녁 6시에 동쪽안에 떠올라서 한밤중에 남중하고 새벽 6시에 동쪽안에 태양이 뜰 때 서쪽으로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는 보름달은 저녁 6시에 동그랗게 떠가지고 남중하고 새벽 6시 정도 되면 지는 이런 보름달을 보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기에 놔뒀어요. 뭐라 부릅니까? 초승이 될 수 있겠죠? 오른쪽 눈썹달의 형태가 되겠고 음력 7, 8개쯤 됩니다. 오른쪽 눈썹달의 형태로 초승달, 음력 3, 4일께쯤을 보겠죠. 그저께 사진 찍어 드렸을 때 초승달이 찍힌 사진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초승달 그럼 언제 뜰까요 하네요. 초승달은 한 오전 한 9시 정도 되면 떠요. 오후 3시 정도 되면 남중해요. 근데 그때는 볼 수가 없고요. 그러면 태양이 서쪽 하늘로 가 있을 때, 그때 지게 되게, 그때
남서쪽 하늘이 있겠고요. 밤 9시에 서쪽 하늘로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달의 적위에 따라서 지고 뜨는 시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제 찍은 사진, 이틀 전에 찍은 사진으로서는 밤 9시에 찍었는데 아직 지기 전의 상황이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언제 집니까 하면 밤 9시경쯤이면 21시경쯤이면 이쪽에 지는 초승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달은 뭐 전부 다 어디서 있는 거죠? 음력 22, 23일께쯤 되면 하얀달인데요. 이 하얀달은 왼쪽 반달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보이는 거고 이쪽이 안 보이죠?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 저녁 6시 우리나라 위치에서 하얀달 볼 수가 없습니다. 새벽 6시의 위치에서 하얀달 보게 되는데요. 하얀달은 밤 12시 되면 동쪽 하늘에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 12시에 뜨는 하얀달이 그리고 새벽 6시에 남중하는 하얀달을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마지막으로 이쪽에 달을 놔두면 여기는 금운달이 되죠. 왼쪽 눈썹달의 금운달을 보게 되겠습니다. 금달은 음력 한 27일께쯤, 28일께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달은 한 새벽 3시쯤 되면 그때서 뜨는 금달을 보게 된다 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이 뜨고 또는 달이 지는 상황을 보는데요. 지는 시각이 어떻게 됩니까? 빨라집니까? 늦어집니까? 늦어지고 있죠. 뜨는 시각이 혹시 어때? 늦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달은 기본적으로 매일 50분 정도 늦게 뜨고 늦게 남중하고 늦게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 기준으로 태양이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고 있을 때 우리가 관측하면 동남서 음력 3, 4일쯤에는 초승달이 이쪽에 있습니다. 음력 7, 8일쯤에 남중하는 하얀달을 볼 수 있겠고요. 동쪽 안에 뜨는 음력 15일쯤은 여기 있죠. 중간에 한 12일쯤 하면 상해달보다는 살이 조금 더 찐 이런 흔히 7현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좀 요즘에 쓰는 이름은 아니에요. 이런 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매일 같은 시각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고 있는 저녁 6시라는 매일 같은 시각에 볼 때 달은 매일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하면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내가 왼손 움직였습니까? 오른손 움직였습니까? 왼손이죠. 왼손은 반시계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달은 매일 약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게 나중에 공부되겠지만 적경의 증가를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달의 위치였습니다. 다 쓰기 힘들면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집에서 제목을 한번 보세요. 어차피 동영상 다 남겨져 있고 이거 얘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전체 파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동서남북 방향만 정확하게 잡으면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경이 어느 방향이 증가되는지 내가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을 잡아주는 게 그걸 시험지 위에서 구현시킬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해요. 나만 간단하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맞잖아요. 뭐 물론 굉장히 머리 좋은 학생이긴 했습니다만은 한번 가르치니까
2시간인가 3시간인가 한 번 가르치니까 방을 깨우치고 더 이상 특강 안 하겠습니다 했던 그런 친구 얘기를 했었죠. 이게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틀 3일 전에 내가 가다가 달 사진 찍은 것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무엇이긴 했지만 저게 금성이다라는 또는 목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아 저게 금성이야. 금성은 그러면 지금 어느 위치에 있겠다. 이런 것들도 이런 그림 위에서 다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냉성, 금성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지? 태양에 대해서 우리 지구 위치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쪽 하늘에서 태양을 바라본 거예요. 태양의 이쪽 반원은 동쪽 방향에 있다, 서쪽 방향에 있다? 동쪽 방향이잖아. 그래서 태양의 바라볼 때 태양의 왼쪽 반원을 우리는 동방이라고 부릅니다. 동쪽 방에 있다 해서 물론 이쪽은 당연히 서방 되겠죠. 그래서 냉성인 금성이 움직임에 있어서 지구도 물론 움직이죠. 근데 냉성인 금성이 훨씬 더 공유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냉성은 지구 위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냉성만 돌려도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주기를 따지면 회합 주기를 따져야 되는 거죠. 금성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는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어요 하면 이것을 우리는 합이라 부르는데요. 태양 앞쪽에서 만납니다. 내합이라 부르겠고요. 태양 뒤쪽에서 만납니다 하면 외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금성의 공전 방향대로 반지 방향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각도 이상에서 벌어지지 못하게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쪽 라인, 외압에서 공전해서 내압까지 돌아오는 이쪽 라인을 이제 동방의 금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나중에 얘기되겠지만 이 동방의 금성은요, 금성이 동방에 있다는 뜻은 태양보다 저평이 더 큰 쪽에 있어요. 방금 내가 어느 손으로 움직였지? 왼손으로 움직였어요. 태양보다 저평이 더 큰 쪽이에요. 반시계 방향 움직이는 건 왼손으로 움직여요. 태양보다 저평이 더 큰 쪽에 있다는 것은 태양보다 나중에 뜨는 금성이에요. 나중에 치는 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방에 있는 놈들은 해, 진, 쥐, 서쪽 하늘에서 관측 가능합니다. 앞서 사진 한번 찍었잖아요. 초승달과 함께 초승달과 함께 금성을 찍어드렸죠. 그 금성이 지금 동방에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오늘 저녁에 금성을 날씨가 맑으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못 봤으니까 내일 아침에 보면 되겠지, 내일 새벽에 보면 되겠지 한다고 될 수 있을까요? 못 된다는 뜻이죠. 반면 내압에서 외압으로 가는 이쪽은 서방인데요. 서방은 태양보다 적경이 더 작아요. 그래서 태양보다 먼저 뜨는 금성이에요. 물론 먼저 지고 먼저 남중하고 먼저 지겠죠. 다만 태양이 뜬 뒤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서방에 있는 금성이라는 것은 얘는 그러면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한 금성이라는 뜻이에요. 아직은 현재 금성은 동방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래서 이 수업 마치고 한 7시 반 8시 이 사이에 바깥에 나가서 조금 더 이게 송도가 워낙 이게 맞춤이 높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가면은 좀 금성을 그 정도쯤이면 그래도 금성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것이겠습니다. 저게 금성이겠거니라고 찾아볼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금성이 이렇게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려보니까 특정 각도 이상을 벌어지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접선 방향에 있는 요 금성은 동방 최대 이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물론 서방 최대 이각도 있겠죠. 대략 48도쯤 되는데요. 그래서 맥스 한 3시간 정도 해진 뒤에 관측 또는 맥스 3시간 정도 해 뜨기 전에 관측할 수 있는 게 금성 되겠습니다. 수성은
최대 이각이 한 28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백스 잡아봐야 2시간보다 조금 못합니다. 그래서 수능 보기는 좀 많이 어렵고요. 자, 그래서 금성이라는 놈들의 위치를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비너스 4. 서방 넘어갑니다. 비너스 5와 6는 서방 최대 이각 쪽입니다. 7, 8였습니다. 금성이라는 자체가 태양빛을 반사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금성도 태양빛을 반사하는 이 금성을 우리가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최대 이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쪽을 동방의 이각으로, 이쪽을 서방의 이각으로 표현해 볼까 하겠습니다. 이각이라는 것은 태양과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태양과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관측 가능한 시간을 나타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그림을 그려놨지만은 좀 과장되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동방의 최대 이각이 되겠죠. 이쪽은 서방의 최대 이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금성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네요. 비너스 1 태양빛의 반사에서 온전히 동그란 보름달로 보입니다. 비너스 2 조금 더 큰 보름달로 보입니다. 비너스 3는 태양에 대해서 이쪽이 보이겠네요. 오른쪽 반달 상현 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비너스 4가 되면 이제 이거는 초승과 달을 볼 때 초승의 달과 같은 방향 쪽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초승의 위상으로 보이는 게 이렇게 해서 비너스 1, 2, 3, 4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반면 서방으로 넘어갔잖아요. 비너스 5의 위치에서는요. 금음의 위상으로 보이겠고요. 비너스 6에서는 하현의 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후에 큰 보름달, 좀 더 작은 보름달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어요? 금성열매 자체가 뭐였다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크기, 시직경이라는 걸 쓰는데요. 동방은 지구 쪽으로 가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것들은 시직경이 지속적으로 커집니다. 반면 서방은 지구에서부터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서방에 있는 금성은 시직경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럼 밝기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멀리 있는 금성이고 좀 더 가까이 있는 금성이니까 밝기가 밝아져요. 동방 최대역에서 최대 밝기는 아니에요. 동방 최대역에서 조금 더 들어와야 최대 밝기가 됩니다. 근데 그냥 동방 최대역에서 최대 밝기라고 그냥 얘기합시다. 그래서 동방 최대역을 지나오면 밝기는 어두워집니다. 그 말은 서방 최대역에서 제일 밝잖아요. 서방 최대역을 오면서 밝기가 밝아지고요. 이후에 다시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성은 요 내합 근처에서 적경이 감소하는 이걸 우리는 역행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이 시간들은 순행이 됩니다. 동방 최대 이각이 서방 최대 이각에서는 접선 방향이다 보니까 적경의 변화를 그렇게 느낄 수 없는 몸을 유발됩니다. 다시 한번 역경 시간이 짧다는 거죠. 즉 우리가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는, 서에서 동으로 넘어가는 외전이에요. 적경이 증가되는 이게 방향이. 그래서 이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는 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이걸 우리는 순행이라고 부르겠고, 반면 동에서 서로 오는 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래서 이것을 역행이라고 합니다. 초구사에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시간과 동에서 서로 가는 시간을 볼 때 동에서 서로 가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내 앞 근처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역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이해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내가 색깔에 대해서 그게 집중하죠. 왜 그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색깔에 대한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동방은 내가 붉게 웬만하면 쓰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7시 반 정도 수업 마치고 바깥에 나가서 보라 할 때 그때가 결국에 어느 정도 노을이 져 있을 겁니다. 붉은색 노을이 져 있고 그때 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완전히 깜깜하게 되면 그게 금성이 거의 뭐 지평선 밑으로 지평선 가까이 내려와 있어요. 제대로 찾기가 어려워요. 특히 지금 도시와 같이 마찰로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서방에 있는 금성은 이제 해 뜨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아침 노을이 만들어질 때는 보기가 어려워요. 하늘이 맑아가지고 좀 불스름한 그때나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외행성 얘기해봅시다. 태양에 대해서 지구의 공정 궤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외행성은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지구 태양의 완전 반대쪽에 이쪽에 있을 때를 충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90% 이상은 이 충에 나온대요. 왜냐하면 지구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에서는 가장 오래 관측 가능합니다. 누구처럼? 보름달처럼 말입니다. 보름달이 12시간 관측하는 것처럼 충의 외행성, 그게 화성이 됐든 목성이 됐든 가장 오래 관측 가능합니다. 또한 태양빛이 반사해서 지구에 올 때 그래서 가장 밝게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가깝다 보니까 시계 가장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충 근처에서 역행이 일어납니다. 천구상에서 서에서 동으로 가지 아니하고 동에서 서로 가는 적경이 감소하는, 그래서 역행은 동에서 서 방향으로 알파로 적는데요. 이건 적경의 기호예요. 적경이 감소하는 역행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동구라고 부릅니다. 이 동구는 상현과 같이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의 달처럼 보이진 않아요. 상현보다 조금 더 살이 쪄 있어요. 이쪽은 서구라고 부르는데 이쪽은 당연히 달의 하얀과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초승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양빛이 온질 반사해서 보름달 모양 보여요. 이해됐어요? 여기에는 합이라고 합니다. 외합 할 필요 없어요. 합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행성에 대해서는. 이해됐습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뭡니까 하면 분명히 공전의 방향, 어느 방향? 반시 방향 공전이에요. 외행성은 당연히 공전은 반시 방향을 공전합니다. 모든 내행성뿐만 아니라 외행성, 지구, 공전 방향 모두 다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 말은 서에서 동이에요. 근데요, 위상은 했습니다. 둘째는 내행성은 지구보다 내행성, 수성, 금성이 더 빨리 돌다 보니까 지구 위치를 고정시켰습니다. 근데 화성 같은 외행성은 지구가 더 빨리 돌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움직여서 여기 왔다면 지구는 더 빠르게 가서 여기 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구 위치에서 쳐다보면 충의 위치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동구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은 어느 방향을 돈다? 시계 방향의 위상이 돕니다. 다시 말하면 충 다음에 서구로 갈 게 아니라 충 다음에 동구로 간다는 뜻이에요. 유의 합, 서구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X축 공전궤도 반지름에 대해서 공전궤도 장반지름에 대해서 S 회합 주기를 보는데요.
회는 돌아온다는 뜻이고 합은 합. 그지? 내행성이 내합에서 내합까지, 외행성이 합에서 합까지 또는 충에서 충까지 그때 걸린 시간을 회합주기라는 씁니다. 요 시간 t는 이게 한 사이클 되는 게 금속의 공전주기가 아니라 회합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회합주기는 1AU 지구에 대해서 가까워질수록 회합주기가 길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수성은 회합주기가 약 4개월 정도 되고요. 금성, 화성이 회합주기가 조금 더 깁니다. 목토, 천해로 갈수록 회합주기는 점점 1년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그래프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회합주기를 내는 공식은 지구의 공전주기와 플래닛 행성의 공전주기에 대해서 절대 취하면 됩니다. 내행성과 외행성의 위치가 바뀔 뿐인데 어차피 그냥 절대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합주기가 책 1년이 안 되는 건 수성, 그 외에 다른 1년보다 회합주기가 길고요. 화성 회합주기가 조금 더 금성보다 더 길고, 그리고 공전주기가 길어질수록 공전궤도 반지름이 길어지면 공전주기도 길어지는데 회합주기는 오히려 짧아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까지 정리하고 어제 이틀 전에 보내드렸던 사진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 사진이 토탈 8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 8가지 다 외워라는 뜻은 아니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구를 볼게요. 자, 지구의 자전축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구의 적도가 준비되겠네요. 모든 별들이 다 붙어있다고 하는 가상의 거대 공간을 우리는 거대 구를 천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폴라리스 있는 이게 천구의 북극, 이쪽은 천구의 남극이에요. 천구 남극 관심 없죠? 왜? 우리가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적도의 연장선을 쭉 연장한 게 천구의 적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보잖아요. 지평선 또는 수평선을 제시할 수 있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지평선 또는 수평선과의 각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요게 폴라리스까지가 위도가 됩니다. 여기는 90 위도가 되고요. 여기 90도가 되고, 그러면 천구의 적도와 남쪽 이게가 북동남서 쓸 수 있는데요. 여기다 써야죠. 북동남서 지평좌표기를 그린 거예요.
우리가 자주 그렸던 거 있잖아요. 동남서 쓰고 폴라리스 받고 천구의 척도를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천구의 척도와 지면과 이동각은 90 위도. 그래서 모든 일주권은 천구의 척도와 나란하고 그리고 지면과 이동각은 90 위도만큼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지구가 공전하다 보니까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어느 손 움직였다고? 서에서 동으로 왼손 움직여요. 지구가 태양 줄 공전하면서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태양이 움직인 길을 황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태양이 움직인 길을 황도.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지구의 공전 음면이에요. 근데 이 황도가 천구의 척도 대비 23.5도 기울어졌습니다. 지구가 지구 공전 궤도의 수직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황도가 23.5도 천구의 척도와 기울어져 있습니다. 천구의 척도와 황도가 정확하게 만나는 점이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한 놈은 충분점이고 다른 놈은 추분점이에요. 천구의 척도, 지구의 척도가 위도 0도잖아요. 지구의 척도가 위도 0도거든요. 그래서 천구의 척도가 적위, 위도할 때 그 위자입니다. 적위를 0으로 삽입했습니다. 적위 0도예요. 그래서 황도 라인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노란색은 황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황도가 천구의 척도 대비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게 여기가 하지점입니다. 그래서 하지점에 태양이 있을 때 태양의 일주권은 천구의 척도와 나르다 보니까 요 하지점에서는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가서 하진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춘, 하, 저쪽을 추, 여기가 동, 춘, 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천구의 척도와 황도가 만나는 것 중에 한 점을 춘분점이라 하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 볼 때는 춘분점 잡으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춘, 하, 추, 동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느낌 알겠어? 지구 입장에 당신들이 지구가 있고 춘이 저쪽에 있으면서 춘, 하, 추, 동 돌리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노란색의 길은 황도, 흰색은 천구의 적도, 파란색은 지평선 또는 수평선이라 합시다. 그치? 지평선 또는 수평선 정도 잡아보도록 하고요. 노란색의 길이 황도예요. 황도는 지구의 공전 궤도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책에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나 저 그림이 싫어요. 다시 안 그릴 거예요. 어차피 적경과 적위의 얘기를 하게 되려면은 십자선을 그리고 영시하면서 여기가 영시, 아워시 하면서 춘분점, 여기가 6시 하면서 하지점, 12시 하면서 여기를 추분점, 18시 하면서 여기를 동지점 이렇게 씁니다. 춘분날에 태양이 즉 3월 21일께쯤에 춘분날이 태양에 있을 때 0시 방향에 있을 때 이쪽에 보면 물고기 자리가 보입니다. 6시 방향 이쪽에 하진날에 6월 20 한 2일께쯤에 태양이 6시 방향에 있을 때 여기가 쌍둥이 자리가 보입니다. 춘분날에 처녀 자리가, 그리고 동짓날에는 여기가 궁수 자리가 보여집니다. 십자선일 때 춘분점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적경이 증가되는 거예요. 태양은 1년 걸려서 적경이 24시 증가되도록, 한 바퀴 360도 돌도록 그렇게 적경이 증가됩니다. 왜 360도를 안 쓰고 24시의 형태를 씁니까 하면 그 한 시마다 남중 시각이 1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구상에서 이렇게 천구의 적도를 그릴게요. 선생님 천구 적도를 좀 균해서 담지 아까 그랬잖냐. 굳이 그릴 게 없습니다. 그냥 지구 적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천구 적도를 했으면 여기가 폴라리스, 천구의 뚜껑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말했다시피 황도를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요. 춘, 하, 추, 동. 모든 책에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 그리기 싫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실컷 가운데 센터는 지구예요. 가운데 센터는 지구란 말입니다. 지구 위에서 내가 이 땅 위에서 지구 위에서 관측하는데 이 그림은 춘이 저쪽 방향이에요. 느낌 알겠어요? 관측하는 지구 입장에서는 춘이 저쪽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에서 이 그림 십자선으로 보면 춘이 내 앞쪽 방향이 됐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걸 180도 돌려서 보는 나는 이 그림을 훨씬 더 좋아해요. 황도를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리기를 난 좋아해요. 180도 돌려보면 됩니다. 이쪽이 춘, 하, 추, 동 되게 말입니다. 그러면 관측하는 지구 입장에서는 춘 하면 지파 들고 들어가는 방이 춘 되는 거라고요. 하할 때 원래는 적경은 천구의 족도를 따라 돌리는 게 맞아요. 천구의 족도를 따라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올릴게요. 하. 이게 플러스 적위에 있어서 남중보다 높다. 여름철 태양은 남중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해서 춘 잡고 하, 추, 동 쓸 거라고요. 동은 마이너스 적위에 있게. 이런 걸 좀 더 선호한 바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4월 24일이었죠? 사진 찍은 날이 24. 오늘 며칠이야? 27일이지? 24, 25, 26, 27 맞아요. 4월 27일 밤 9시에 청라 쪽에서 찍은 겁니다. 인제서구 청라 쪽에서 찍은 겁니다. 초승달이 이렇게 보였고요. 금성이 이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없었습니다만 주피터, 목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찍었습니다. 목성은 굉장히 밝기가 어두워서 한데요. 어제 보니까 금성이 주피터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거의 아마 상해에 꽤 가까운 달이 돼 있을 거예요. 상해 가까운 달에서 한 70도 각도로 이렇게 내리면은 상해달 정도에서 내리다 보면 보이는 게 목성이겠고 지평선에 좀 더 가까운 게 금성입니다. 우리가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요,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수성만 한 7도 차이 나고 나머지는 다들 2, 3도 안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황도예요. 즉 행성들을 쭉 연결하면 그게가 황도 라인 됩니다. 다른요, 달이 움직이는 궤도를 백도라는 이름을 써요. 황도와 한 5도 정도 차이 나요. 결국엔 뭐 황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질까요? 하는데 이게 한 70도 정도 된다 했잖아요. 이 각도 한 70도 정도. 그러면 G는 일주권이라고 불러주는 놈은 90-위도만큼 일주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게 됩니다. 얼마의 각도를 가지고 90-위도 37도, 53도 정도 각도를 가지고 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알겠나? 모든 일주권은 천구의 족도와 나란합니다. 그치? 노란색을 황도라는 줄 알았습니다. 흰색을 천구의 족도라는 거 계속 잡고 있는 중인데요. 천구의 족도는 일주권과 나란하였습니다. 일주권이 어느 쪽에 천구의 족도가 있어야 될까요? 하면 자, 1번 라인 쪽, 2번 라인 쪽, 아예 더 길게 3번 라인 쪽. 어느 쪽으로 천구의 족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출분점에 태양이 있다는 것은 이건 3월 말이에요. 3월 21일께쯤입니다. 하지점에 가 있습니다. 대략 6월 21일, 2월 22일 이 정도쯤입니다. 4월 24일이잖아요. 4월 말에는 대략 30도 정도 더 가 있습니다. 플러스 정규에 가 있습니다. 춘분날부터 태양은 한 달 뒤에 플러스 정규에 가 있습니다. 천구의 족도 대비 플러스 정규라는 뜻은 태양이 밤 9시다 보는데 보통 요즘에 저녁 한 7시 반, 8시 그 정도 가까이 돼야 이제 태양이 집니다. 그래서 태양은 여기 있겠고 천구의 족도는 실상 이렇게 가서 태양이 플러스 정규에 있게, 이게 플러스 정규 쪽입니다. 일주권의 천구의 족도는 이렇게 가서 남쪽 하늘에 있는데요. 태양은 그보다 더 남중보다 높은 쪽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구의 족도는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성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주피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정규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구의 족도 라인은 이쪽으로 잡는 게 옳다 하겠다고요. 이래서 만약 2번과 같은 라인에 천구의 족도를 했다면, 2번과 같은 라인에 천구의 족도를 했다면 천구의 족도에서 태양은 마이너스 정규에 가 있어요. 그 말은 아직 충분점이 되기 전의 겨울철 태양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가 서점됩니다. 이해했어요? 여기가
서쪽. 천부 이적도와 지면이 만나는 여기가 서쪽. 정서 방향이 되는